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학기부터 NCS 수의보조 교과를 가르치게 될 천안제일고등학교 동물자원교사 손병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수의보조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부터 수의보조 학습 모듈 첫 번째인 동물병원 원무 행정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의 첫 번째 차트 관리하기인데요. 자, 학습 목표를 선생님도 여기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서 같이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목표인 진료 접수 및 수납의 학습 목표. 자, 첫 번째. 진료 접수하는 것을 전산으로 여러분들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진과 재진을 구분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접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방을 확인해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것. 자, 이렇게 학습 목표 3개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진료 접수 및 수납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진료를 접수해야 되겠죠. 자, 맨 처음에 동물병원에 동물이 왔어요. 그랬을 때 내원한 동물의 보호자에게서 보호자와 동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자, 병원에 동물이 왔어요. 그러면은 자, 보호자의 성함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시고, 그 다음에 동물 아파서 오거나 뭐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동물의 뭐 품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하고 차트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정보의 입력은 요새 대부분 전산으로 등록하고 취소해요. 그래서 접수하는 데스크에 컴퓨터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서 인터넷 디지털로 이 차트를 접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응급진료로 판단될 경우에는 자, 왔는데 뭐 어떤 각종 검사나 예방접종 차원에서 올 수도 있지만 급히 사고가 나서 다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접수해서 진료실로 급히 옮겨야 해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기본 수의간호학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는 접수 및 수납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뒤에서 배우도록 하고, 자, 일단 접수할 때 자, 차트를 이용하게 돼요. 자, 차트를 이용할 때 종이 차트인지 그 다음에 전자 차트인지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이 많이 나뉘게 됩니다. 요새 대부분은 종이 차트보다는 전자 차트를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종이 차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상담만 받고 진료는 받지 않아요. 이러한 동물들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 차트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얘가 어떠한 주사를 어떻게 맞는다 이런 것들을 쭉 적혀주고 금액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상담만 받아요. 아, 금액은 얼마나 돼요? 어떻게 진행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라고 했을 때는 이 차트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이 손님이 왔을 때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상담을 받은 고객이구나 라는 것들을 종이 차트는 알기가 좀 어렵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자, 종이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 손님이 올 때마다 쭈르륵 보관을 해야 돼요. 자, 손님이 오는데 10명의 손님이 올 때는 상관없지만 손님이 100명, 200명이 와서 차트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저번에 왔던 홍길동이에요 라고 하면은 홍길동 계속 찾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공간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를 선생님이 미리 설명했네요. 방문 때마다 이 보관했던 차트를 하나하나 뒤져서 찾아서 저번에 어떠한 병명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네요 라는 이렇게 번거로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새에는 종이 차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요새 많이 사용하는 전자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자 차트는 디지털을 통해서 동물 및 재고 관리, 그 다음에 경영 통계, 전자결제, 매출 통계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러한 종이 차트에서 오는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종 검사기를 연동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쉽게 차트에 입력할 수 있다. 자, 각종 검사기기와 이것들이 차트와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차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차트에 입력된 것을 검사기기에 연동해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한다.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쓰고 보고하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이 전자차트를 활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거 왼쪽과 오른쪽 모두 그렇죠. 종이 차트에 해당돼요. 자, 이렇게 각각 이렇게 차트가 있고 여기에 뭐라 병명 어떻게 어떤 약물을 어떻게 주사한다 이런 것들이 쭈르륵 적혀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홍길동 씨, 손병수 씨, 김아무개 씨 다 보관을 한 다음에 다시 방문했을 때 이걸 또 찾아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번거로운 방법이 바로 이 종이 차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전자 차트를 많이 사용하는 동물병원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요 지식을 보시면은 이제 초진과 재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자, 초진과 재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초진 동물. 자, 초진은 처음 진료를 받는 동물이다라고 해서 초진 동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동물병원에 처음 내원한 동물을 바로 초진 동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사람이냐 동물이냐. 자, 동물이 왔어요. 자, 보호자를 기준으로 차트를 작성하냐 아니면 동물을 기준으로 차트를 작성하냐. 이때 바로 기준은 뭐다? 그렇죠. 동물을 기준으로 차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예가 있는데 한 보호자가 만약에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게 한 마리가 아니에요. 두 마리, 세 마리를 키워요. 그러면은 어떤 보호자를 대상으로 등록하면은 이 개가 여러 마리이기 때문에 이 개마다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보호자의 강아지 또리예요. 또리면은 또리는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네요. 동물을 대상 기준으로 이 차트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파악이 쉽다라는 거. 그래서 한 보호자가 여러 마리 동물을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이 동물별로 초진인지 재진인지를 확인해서 각각 차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진 동물은 자, 재진료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동물, 자, 처음 온 동물이 아니라 한번 진료를 받고 어떤 치료를 받아서 두 번째 다시 방문하는 동물을 재진 동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 동물은 자, 완치가 됐는데 다시 병이 재발했어요. 아니면은 치료가 이게 다 나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나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더 심해지면 나중에 한 번 더 찾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심해져서 찾아온 경우나 아니면 다시 병이 완벽하게 치료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검사 목적으로 온 경우인지 이 종결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방문한 경우에도 모두 다 재진으로 본다. 그래서 재진 차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일반 진료와 응급 진료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동물의 상태를 직접 안내데스크에서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응급 진료 시에는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사고가 나서 응급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 보호자 정보만 확인해서 보호자 응대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동물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진료실로 옮겨야 돼요. 자, 왔는데 동물이 사고가 나서 왔는데 기본 FM이야. 나는 모든 걸 다 지켜야 돼. 보호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주수가 어떻게 되세요? 동물 또리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품종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로 시간을 뺏기면은 동물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이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의학적 이런 테크닉을 배운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응급진료를 할 때는 빨리 이렇게 진료실로 가서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처방을 확인하기 위한 이 약어가 존재해요. 처방을 확인해서 차트를 작성할 때 하나 줄줄이 소설로 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약어를 사용해서 차트를 작성하는데 여기 진료비나 아니면 진료 내용 아니면 처방 내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의학적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라틴계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처음 선생님 제자도 동물병원에 갔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수의학 용어를 처음에 모르는데
이런 거 외우는데 조금 좀 힘들었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보고 학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좀 친근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 근육주사라고 했을 때 차트에 근육주사를 놓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I am 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라틴계 용어를 사용해서 간략하게 차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자, 북강주사 같은 경우에는 IP라고 하고 뭐 정맥주사는 IV 이렇게 간단한 라틴계의 약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근육주사를 뭐 1일 3회 요 약어를 쓰고 자, 아니면 매일 이렇게 뭐 주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약어를 조합해서 차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라틴계 용어의 수의학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천천히 숙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반려동물 등록제는 바로 제도를 통해 이 소유주,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이 반려동물의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버려진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묘 떠돌아다니면서 차에 치이는 로드킬, 각종 여러가지 사건, 사고 다양하게 발생해요.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바로 만들어진 게 반려동물 등록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의 보호 및 인수공통 전염병, 자, 이거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인수공통 전염병은 동물에게 병이 걸려 있으면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병이 옮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인수공통 전염병, 자, 유기견들은 뭐 떠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먹고 어디 하수구나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각종 병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문화 향상, 그 다음에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가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유실 및 유기동물, 자, 잃어버린 동물들은 소유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는 건데, 자, 법령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주택이라든지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바깥에서 기르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경우가 이 반려동물 등록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은 다 이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을 해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물 소유자는 전국에 있는 시, 군, 구청에 동물을 등록을 해야 돼요.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아주 도서 산간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는 별도로 예외로 두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시군구청에서 동물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유실동물은 동물 등록번호, 동물을 등록하면 15자리를 배부하게 되는데, 이 15자리를 조회를 해서 소유자가 어떤 소유자인지 바로 찾아서 소유자에게 다시 동물을 인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동물병원에서도 이 동물을 등록을 대행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갔을 때 반려동물 등록제도 소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등록 대행 업체는 이 animal.go.kr에서 검색해서 반려동물을 등록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들이나 뭐 다른 다양한 사람들에게 반려동물 등록을 해주세요 라고 바람직하게 권고하는 것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좀 더 책임감도 강화되고 반려동물을 위한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는 천안제일고등학교 동물자원과 학생이 되었으면 선생님은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학급 게시방에 질문을 작성해서 올려주거나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런 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주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료를 실제로 접수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